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어제장이 좀 많이 흔들렸고 오늘도 좀 불안했었잖아요. 사실 미국장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중심으로 좀 많이 빠졌어서 근데 이렇게 말아 올렸네요.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냥 불안하게 봤어요. 끝까지 불안하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뭐 다들 얘기하는 게 이번이 지금 AI 중심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네. 그렇기 때문에 4월 달은 AI 쪽에서 그 전선, 그다음에 전력기기가 급등을 했었고 5월 들어와 가지고는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급등을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번에는 결국 뭐 AI 디바이스로 볼 수 있는 거는 확실한 건 현대차 그룹이니까. 로보틱스 쪽이요. 저는 당연히 그 흐름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큰 그림에는 뭐 이의가 없는데 너무 종목 수가 이제 압축이 돼서 움직이는 데다가 주변 지표들은 썩 좋지는 않죠. 예, 뭐 저기 어떤 지표들도 안 좋고 그다음에 또 제가 생활 속에서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출연을 했을 때도 그 전날 이제 친구들을 모처럼 만났어요. 제가 사람들 잘 안 만나는데 컨디션 때문에. 근데 이제 만났는데 제 뒷자리에 20대, 30대 뭉쳐가지고 한 10여 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삼성전자하고 그 하이닉스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주식 얘기밖에. 그 자리에 앉았는데 다른 주식 얘기 하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저랑 같이 만났던 친구들이 저한테 전자닉스를 자꾸 물어보길래 여기 들으라고 묻지 말고 그냥 그러고 말하고. 예. 더 뭐 엄청나게 전문가가 돼서 얘기들을 하니까 나한테 묻지 말고 여기 들으라고. 그게 사실은 근데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 나오고 또 보시면 대형사들은 그 대기 번호가 뭐 거의 200번 근처까지 가는 회사들도 있어요. 머니 그 돈의 힘이네요, 돈의 힘. 거기에다가 지금 그 60년대 한 초중반 이제 저보다 연배가 위이신 분들 평생 동안 주식시장 근처에도 와보시지 않았던 분이 네. 계좌 개설을 하시기도 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사실은 과거 패턴으로 보면 약간 고점 시그널이 여러 가지로 좀 보이거든요. 편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지금 지수를 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멀티플을 갖다가 지금 적용하는 기준 자체가 반도체잖아요. 결국 가가지고 반도체 실적 좋아지는 거 보면서 계속해가지고 저평가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다른 쪽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은 분명히 이해가 되는데 한편으로는 마냥 쫓아가는 게 맞나 하는 이제 그 고민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늘 하던 대로 포트폴리오 전략 유지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거. 그러면서 고객님들한테는 사이클 끝날 때 최고점에 팔 생각하지 마라. 사람 심리가 뭐냐면 여기가 꼭지야 딱 해가지고 일단 팔아놓고 빠지면 되사고 이 생각들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 계산으로 고점 온 것 같은데 하고 팔고 안 빠지면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손님들한테는 욕심내지 마라. 최고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 위가 기린목이어가지고 지금 더 높은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팔더라도 네. 이 양쪽 어깨를 확인하고 팔자 나는. 저는 이제 약간 그 과정으로 얘기해요. 그거는 되게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예, 뭐 최꼭대기에 팔 생각하지 말고 가는 거 지켜보고 저는 이제 그 관점으로 지금 현재 포트를 유지하다 보니까 엄청난 호황장이잖아요. 네. 저는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번 왜 장에서 그러세요? 생각보다 자동차 그렇게, 야번이 시장. 아니 매매를 별로 많이 보신 분들 없을 거라는 생각도 그런가요?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올라가는 거 보면은 저거 그대로 다 들고 가서 먹으신 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되게 매매죠.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이요? 네. 전 5만 원대 산 것도 지금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 지금 더 늘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제 생각은 고점 확인하는데 왼쪽 오른쪽 이렇게 다 확인한 다음에 팔 거다. 그 전에 돈 필요해서 팔겠다는 분들은 뭐 당연히 정리해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조정은 언제 나와도 뭐 이상하지 않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먼저 예단해서 팔기는 애매한 그런 사이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도 고점 시그널을 좀 곳곳에서 읽으시나요? 네, 있는데 그런 요즘 이야기 많이 들잖아요. 그 뭐냐 원래 분산 투자의 원칙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는데 네. 지금은 계란 한 바구니에 무조건 남아야 된다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런 말이 네. 들릴 때. 대형주의 익절은 항상 옳다라는 격언도 지금 통하지 않는다. 네. 뭐 이런 식의 고점 징후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아까 저희 뭐 이야기해 주셨고 윤 대표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그 압도적인 실적이 지금까지는 잘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고점 징후로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슬슬 저희들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은 해봐야 되는 시기다. 변동성은 우리가 좀 폭발하는 것들 감내는 해야 되는 시기다. 네. 이렇게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께서는 오늘 시장 흐름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짧은 총평 들어볼까요? 짧은 총평 말고 네. 긴 어. 총평? 아니요. 우리 PD님이 사진 한 장으로 또 해결하셨네요. 예. 어제 주식 산 사람, 네. 오늘 아침에 주식 잘 산 사람 이렇대요.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 뭔지 아세요? 조커 아니에요, 조커? 조커가 얼굴이 또 저렇게 변했네요. 또 많이 보던 사람이. 이거는 코스피 3,000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사신 분의 표정입니다. 네. 그리고 중간에 파신 분, 예. 지난주에 저희 그런 얘기 했었는데, 네. 앵커님한테 지금이라도, 예. 지금이라도 샀죠. 사셨어요? 네, 샀죠. 와, 축하드립니다. 이 아니 조정을 이용해서 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했죠. 우와, AS 해주십시오. 아스요? 예. 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저도 이제 드디어 네. 예, 달리는 말에 올라탔습니다. 거기 이제 회사원들이 많은 거리도 아니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주식 얘기만 하고 내 계좌에 파란불 켠 종목이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고점 시그널인가. 이게 따지고 보면은 지수가 7천 가고 8천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주식을 다들 관심 안 갖는 것도 이상하죠. 그것도 이상하죠. 네, 조용히 다 갖고 다 관심 있는 거죠. 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오늘 시장은 어제는 첫 조정이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고 오늘은 살벌했죠. 예? 살벌했죠 어제. 살벌했죠. 살벌했는데도 손은 가더라고요. 그냥 벌써 가고 있어요. 그래서 딱 하고 봤더니 언제 샀지? 이러면서 이제 벌써 이렇게 손은 자동적으로 따라갔고 오늘도 걱정은 했죠. 걱정은 했지만 어제 지수가 저가가 7,421. 오늘이 장중에 7,400을 딱 지켰습니다. 네. 지켰는데 그 자리가 되게 의미가 있는 자리거든요. 그게 딱 와, 어떻게 또 이렇게 이제 우리 며칠선이에요 저게 그 지금 제가 좋아하는 55분 봉입니다. 아, 네. 아, 네. 아, 분선이라고 되나요? 위원님한테 네. 이런 기술적 분석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좀 초라하네요, 제 자신이. 근데 딱 저 선에 닿기 전에 반등했네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이거는 어제 라인에서 크게 안 밀리겠구나라는 시장의 의도로 보고 그냥 또 그거 있죠, 들어가자 그거요. 예, 그걸로 했었는데 일단 종가상으로 오늘 고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또 가만 생각해 보게 되면 5월 시작할 때가 7천이었어요. 네, 2주 만에 또 이제 팔자 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 참 팔자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오케이 위원님은 바꾸셨습니까 아직? 다음 주에 나오는데 네. 뭐 생각하시는 것만큼 쓸 것 같아요. 그래서 JP 모건은 이겨야죠. 네, 그거는 이겨야죠. 현대차증권도 이기셔야죠. 네, 뭐 다 이기려고요. 와 이기는 편. 예, 우리 킴 화이팅. 네. 다 이제 다들 만을 써놔가지고 네. 만 포인트 쓰는 거에 대한 부담감들 많은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투자 전략하시는 분들. 그래서 깃발을 꽂으셔야죠. 근데 지금 이제 만 포인트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 봐야 뭐 예. 그렇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에 더 예.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보고 근데 아직은 뭐 완벽하게 뭐 끝났다고 보기 그냥 달려라고 보기에는 또 이벤트도 좀 있잖아요, 이번 주. 그러니까 그것도 보고 그러니까 약간 변동성이 터졌기 때문에 네. 또 이제 잘 관리하면서 가야겠다. 그런 쪽도 이번 주 마무리까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표도 함께 좀 보여주시겠어요, 대표님? 네, 자 그럼 그림 보느라고요. 예. 네. 예. 대표님 관심 많으시네요, 시청자분들이. 네, 또 옷도 예쁘다고 하시고 마운자로를 맞았냐고 칭찬도 하시고 하시네요. 네. 이상하다. 별 변한 게 없는데요. 좀 그냥 수척해지셨나 봅니다. 그거 말고 닉스 자로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 그냥 좀 빠졌나요? 빠질 리가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밑에는 화면이 안 나옵니다. 네. 네. 좀 가리고 예. 그래서 일단 오늘 시장 동향은 뭐 미국 반도체 조정이 나오나 싶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은 완전히 그랬거든요. 그전에 주도주 조정받고 약간 가치주 쪽으로 약간 확산됐다가 오늘 또 시간에 보니까 무슨 소리? 네. 원래 주도주만 가는 거야. 그러면서 또 그렇게 나오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은 조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게 이제 미중 정상회담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 이제 어떻게 투영되고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래서 결과물들이 뭐 물론 미국에만 좋게 중국에만 좋게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만
그 산업별 내용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서 혹시나 국내 시장의 영향 부분 이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시아 증시는 일본은 또 종가상으로 고가입니다. 그래서 강세를 이끌어 갔는데 대만이 요즘 TSMC가 힘을 못 쓰다 보니까 좀 약해요. 그래서 대만까지 약간 주춤한다 그러면은 시장의 주도는 코리아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요. 그쪽으로 보고 오늘 외국인들 쪽은 매도 계속 이어지는데 매도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 기관이 개인이 사고 있다 보니까 기관이 같이 형이 도와줄게 이러면서 같이 들어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유가도 그런데 아직까지는 뭐 100달러 이상이고 금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어제 CPI 발표된 것 가지고 시장에서는 뭐 예상한 정도야라고 생각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높은 수준이죠. 3년 만에 높은 수준 이렇게 나오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오늘 PPI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발표되는 거 보고 시장이 깜짝 놀랐는지 아니면 그냥 됐어 그 정도면 됐어 이러고 하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사님 지금 저기 보면은 유가도 올라가 있고 금리도 올라가 있고 여러모로 외부적으로 불편한데 어제나 뭐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다들 우리나라 증시가 센 이유는 좀 근본은 어디서 좀 찾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비율이 한 38%그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전히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높았었던 거는 시장의 저변이 되게 낮았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시장으로 지금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이 이제 제가 몇 번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금의 성격이 이게 단타성 자금이 아니고 건물을 팔아서 들어오거나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던 돈들이 지금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하루 평균 요 며칠 동안은 5조가 들어왔고 오늘도 보니까 한 3조가 늘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일반인 자금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자금은 아니에요. 큰 자금이 단타치로 들어온 자금은 아니다. 근데 그 주식들이 뭘 사냐를 봐야 되고 그 돈들이 뭘 사냐를 보면은 결국 지금 보시면은 전자하고 닉스, 현대차. 근데 그 사는 방식이 ETF를 통해서도 사지만 직접 사는 경우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은 시장의 어떤 저변을 갖다가 지금 정부 정책도 정책이지만은 이번에 이제 AI 어떤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걸 굉장히 커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조정이 나와도 막 부러지는 조정보다는 이게 상당히 지금 들어온 자금들은 쉽게 매물화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인 자금들일 뭐 가능성이 그런 자금들은 조정이 와도 그냥 버티면서 갈 수 있는 자금이다. 업황에 대해서 또 그다음에 AI 사이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지금 컨센서스가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거 조금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팔거나 하지는 않을 자금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쏟아내는 매물들은 일정 부분 개인들이 받아가지고 시장에서 잠겨버리는 그런 매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중에 오히려 그게 더 플러스 알파 요인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조정을 받았으면 좋겠는 게 심리적으로 좀 편안하게 갔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이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이게 이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지수가 8천 근처까지 왔는데 상장 주식의 70%가 지금 마이너스예요. 반도체 안 담으신 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종목 자체가 네. 중소형주들은 거의 지금 과거 고점 돌파 못했고 그 다음에 대형주에서도 딱 보시면은 정해진 종목들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압축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되게 시장은 이제 환호를 하는 건 그쪽에 포커싱을 하고 있지만 나머지 70%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은 전혀 느끼질 못하는. 특히 바이오 같은 업종들. 네. 저도 이제 바이오에 포트가 있는데 제 계좌도 드디어 이제 마이너스로. 근데 저는 그거는 원래 제가 바이오를 살 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 매매는 잘 안 하거든요. 네네. 이런 꼴 안 겪으려고 되게 고민을 했는데 또 이제 이런 상황이 왔는데 저는 이제 그 회사의 어떤 가치를 보고 지금 이제 견디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지만 생각보다 이게 이쪽으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전자하고 닉스가 확 돌아서 버리니까 자금이 이쪽에 잠깐 들어왔던 게 다 빠져나가더라고요. 어저께 오늘은 좀 들어왔었어요, 사실 아침에. 그리고 알테오젠이 엠다제 특허 무효시킨 건 굉장히 큰 이슈인데 시장에서는 뭐 그거 됐고 그냥 전자닉스가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현대차 그룹이 뭐 이래 버리니까 그래서 좀 수급은 당분간은 어쨌든 당분간이라기보다는 결국 조정을 받더라도 이쪽 섹터는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결국 과 가지고는 이 지수들이 증시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좀 뭐 이게 표정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괜히 증시 지수를 보고 막 뭐
지수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조금 미안하고 고객들 수익이 안 난 건 아니에요. 저는 주력이 뭐 전자하고 현대차 쪽이기 때문에 근데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전반으로 확산이 되는 거는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도 좀 차별화가 심한 것 같아서 네.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이쪽이 좀 숨을 터지는 어떤 그런 그림이 좀 나와줬으면 싶어요, 솔직히요. 그 선순환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한 번씩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분들도 좀 숨이 트이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소위 주도주를 갖고 있는 분들도 좀 심적으로 여유를 갖고 좀 보실 수가 있지. 하루 잠깐 빠질 때 어저께 주가 빠지는 거 보셨잖아요, 고점에서. 거의 7% 빠졌죠. 오전 중에 네. 급락했죠. 네. 저는 멍 때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빠져가지고 뭔 일 난 손님이 전화가 왔어요. 뭔 일 났냐 그래서 뭐가요? 왜 이러냐? 아무 일도 없는데요? 아 진짜네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는데 일본도 멀쩡하고 다 멀쩡한데 왜요? 했더니 증시 보래요. 딱 보니까 오씨 갑자기 시세가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지? 근데 사실 별 내용이 없었잖아요. 그만큼 사실은 약간 트리거만 나오면 팔고 싶은 쪽도 팔고 있어요. 싶은 심리가. 예, 그래서 지금은 좀 이렇게 편하게 가려면 차라리 기간 조정을 좀 받아주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바이오 섹터도 순환매를 기다리고 계신 거잖아요. 비중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는 순환매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이 시세가 폭발하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 순환매를 기다릴 게 아니라 전 사실 지금 손해난 그 종목이요. 이런 얘기하면 바보 소리 듣는데 원래 매입 단가에서 50% 수익이 나 있었어요. 근데 마이너스로 돌아섰단 말씀이세요? 네. 비중을 얼마나 들고 계세요? 바이오 쪽을? 말씀하시기 어려운가요? 아니요. 저 계산을 좀 해보고요. 네. 근데 제 포트에서 한 전체 금액 대비로 했을 때 10%가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적지 않은 비중인데요. 근데 그것이. 10%는 좀 안 되는데 저는 이제 다 팔고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은 네. 마음고생을 주로 바이오로 많이 했는데도 알테오젠 가지고 한 4년 고생해가지고 그리고 또 ABL도 한 4년 고생해가지고 이거는 좀 짧았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간에 저는 이게 맞다 싶으면은 좀 가져가면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쪽은 이제 바이오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그냥 견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최근에 물가가 이렇게 좀 튀어오르면서 CPI가 그랬는데 오늘 또 PPI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매크로 우려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가도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고 WTI도 $100를 넘어선 수준인데요.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상승업종 하락업종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봉창도 들은 소리예요? 예? 저희 매크로 이슈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짚지 마세요. 그게 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촌스럽게 무슨 매크로입니까?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 근데 모르겠어요. 지금 어제도 느낌은 일단 영향은 주는 것 같고 네. 예, 오늘도 PPI 제가 보기엔 PPI가 더 중요합니다. 네, 기업들이 물가 상승 요인들의 압박들을 갖고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면 이걸 이제 또 정가를 하는 과정들이 나왔을 때 그러면은 물가는 쉽게 안 빠지는 쪽으로 가는 기조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근데 시장은 그럴 것 같아요. 됐어 이런 슬쩍 분위기. 보자. 뭐 네. 이런 느낌. 그런 것 같고 아마 일단 미중 정상회담 얘기를 더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상승업종, 하락업종 봐주시죠. 또 시키니까 왜 하기 시까지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 동향은 뭐 상승업종은 오늘 특이하게 자산주가 또 움직였습니다. 네, 이쪽들은 보니까 무슨 고속 둘 다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 고속부 그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가 60층 예 이쪽으로 뭐 이렇게 뭐 설계하고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다 보니까 그거 그냥 쭉 뛰었고 가뜩이나 신세계 지금 백화점이죠 롯데쇼핑하고 지난주에 두 분께서 유통주 말씀하셨던 게 네. 기억이 남네요. 백화점 이야기했죠. 저희가. 네. 예. 네. 아뭐저 역시 위원님이십니다. 예 최고십니다. 아니, 예. 다들 좋게 이야기해서 저도 그냥 따라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같이 숟갈 놓기 이렇게 예. 네. 그래서 뭐 백화점 쪽들 강했고 반도체도 반도체지만 제 눈에는 기판이 이게 심상치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번에도 또 늘린 섹터는 기판이고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대만에서 얘기하는 것들 가지고 뭐 입이 된 얘기도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거 봤을 때는 기판은 이제 쉽게 죽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왜 지금 와서 대덕전자가 설비 투자를 하느냐? 그것도 적은 돈 아닙니다. 2천억 대면은 자기 자본 대비해서 꽤 큰 금액인데 이거를 지금 설비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는 TLB도 그랬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로봇 쪽이 강했습니다. 로봇 쪽은 지난주부터 계속 매일 무슨 뉴스 갖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현대차 쪽을 또 되게 우리 현대차 버지님처럼 예, 또 되게 좋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랬는데 이제 뭐
패널은 뭐 2월 말 때 급락 나온 것처럼 또 급락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은 얼마나 답답해요. 이거 지금 조금이라도 기회 되면은 들어가는 게 맞는데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개념을 아직 그렇게 잘 인지를 못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동차 회사인데 EPS가 뭐 유가 올라가는데 자동차 안 팔리고 그러면 당연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로봇의 밸류가 붙어서 회사가 바뀌고 있는 과정들을 조금만 더 뉴스나 조금 좀 인사이트만 조금 발휘하게 되면 이게 맞는 길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아쉬워서 그랬었죠. 네, 그러면서 모비스를 잘 봐야 된다라고 또 강조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올랐으니까 드리는 얘기고 빠졌으면 또 울면서 말씀드렸겠죠. 네, 근데 가는 길을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또 디스플레이 쪽이 강했습니다. 오랜만에 또 강한 모습을 나오고 카메라 보들도 이쪽도 이제 카메라 보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2개 있지 않습니까? 큰 거 이노텍 그리고 또 삼성전기 네. 2개가 있는데 둘 다 기판과 함께 믹스가 되면서 강한 쪽이고 또 거기다가 MC넥스인가 오늘 또 보니까 리포트가 또 긍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또 전장 외 로봇 얘기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했고 강과는 또 이제 중소형 철강 쪽들 약간 좀 움직이다 보니까 이것도 대미 투자 얘기들 나오면서 좀 그러지 않았나 생각되고 하나곱정은 살려주세요. 네. 바이오 살려주세요. 일단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침에 그냥 좀 줄였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잘못하게 되면 고생만 더 하니까요. 예, 누가 먼저 탈출하느냐의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일단 줄여놓고 안 그러면은 계속 또 빠진 동에 물보기 될 것 같아서 이제 빈집이에요. 이쪽들 빈집이고 지금 점점 빈집화돼가는 쪽들의 섹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시장이 이거 빈집이니까 내가 그러면 띵동 띵동 계세요? 아무도 없네요? 들어갈게요? 하고 해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먼저 빈집이니까 들어가 있어야지 썰렁 아무도 안 와요. 조용. 그러니까 와 내가 빈집에 들어갔어. 기분 좋다가 아니라 빈집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전기도 안 들어오고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이 보여주는 거로 가는 게 맞겠다. 쪽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전선 전력 설비도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묵직하게 되기 시작하는데 좀 조정 좀 받아야죠. 그런 관점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 원자력도 마찬가지로 뭐 미국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다음 달에 SMR 쪽에 입찰이 들어오네요. 그게 아마 현대건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올해 4조 3천억 정도 SMR과 원자력 쪽에서 수주 목표를 갖고 있는데 지금 한 게 없어요. 그러면 뭔가 나올 때가 됐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STO는 어제 지금 코인 시장이 약하고 클래리티 법안 아직 뭐 어떻게 진도가 안 나가다 보니까 조금 좀 묵직하고 증권주도 약간 뭐 그런 분위기 쪽에서 좀 약했다. 요즘 금융주는 재미가 없네요. 그렇죠. 주주 환원 금융 한때 이전에 주도주들이 힘을 잘 못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냥 반도체만 반도체만 반도체만. 가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그 이사님 그 바이오 아까 잠깐 이야기하다가 이제 또 연관지어서 좀 궁금한 게 코스닥이 올해 한 코스피가 지금 오늘까지 한 80% 정도 올랐고 코스닥이 한 27% 정도 올랐거든요. 네. 코스닥 키 맞추기에 대한 욕구들은 늘 있는 것 같은데 그 트리거를 많이들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혹시 그 조만간에 연내 입법될 예정인 주가 누르기 방지법 이게 하나의 뭐 코스닥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반등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주로 거래소 쪽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저 PBR 종목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니까 코스닥은 저 PBR이 생각보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상장이 돼 있는 이제 업종이 제조에 가까운 회사들 몇 개 빼고는 아마 해당이 안 될 거고 그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이건 거래소 내에서 사실은 보시면은 상식 밖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회사의 어떤 영업이라든지 경영하고는 무관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 활용을 하지 않고 회사를 키우는 쪽보다는 그냥 방치하는 쪽 내지는 뭐 현금을 쌓아놓고 안 움직인다든지 부동산만 집중적으로 사놓고 회사의 정체성이 부동산 뭐 투자 회사도 아닌데 뭐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이제 주가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법일 거고 이건 아마 7월 달에 그 세법 개정할 때 같이 이제 집어넣어서 할 거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더 할까요? 네, 해주십니다. 뭐 정리 혹시 뭐 자료를 준비해 오신 게 있으신가요? 네, 자료 잠깐만 보여드리면 뭐 내용을 몇 개 준비했지만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이소영 의원이 아마 발의를 하는 것 같고요. 이 의원이 거론했던 내용은 그 PBR 기준으로 했을 때 0.8배 미만인 상장사
대상으로 상속증여세를 상정할 때는 주가 대신에 자산하고 수익 가치를 반영하게 한다라는 거. 근데 그거를 집어넣는데 사실은 이것만 가지고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세금을 내더라도 어쨌든 그냥 세금 낼 거 내고 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이거는 그냥 내가 알아서 쓰겠다라고 해버리면 그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말고 추가적으로 페널티 조항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기간 부여해 가지고 개선 계획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척률, 주가 반응을 보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페널티 주고 그게 2년 연속일 경우에는 뭐 강제적으로 상장 폐지를 유도하는. 근데 상장 폐지를 유도할 때 주가로 유도를 하는 게 아니고 PBR 같이 1배로 기준을 한다든지 이래 버리게 되면은 현금으로 쌓아놓고 있는 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말 그대로 그 주주들 소액 주주들이 소위 말해서 불편한 투자를 하고 있었던 걸 갖다가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이 상장사들이 그걸 좀 인지를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상장사라는 거는 사회에서 국가에서 어떤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자본을 조달시켜주고 기업이 커갈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어 줬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잖아요. 재무적인 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자본 조달이라고는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받고 난 다음에 회사가 큰 다음에 내 회사니까 내 거니까 하고 그걸 방치해 버리고 냅둔다는 거는 사실은 상장사의 의무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은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 발의해 가지고 만약에 통과시킬 거라면은 저는 페널티 조항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것만 그래야지 그대로 통과시키면 어렵다. 예, 그것만 하면 또 그거대로 세금 내고 또 그대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거는 반쪽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근데 시장에 은근히 반영이 된 게 상법 개정하고 뭐하고 하면서 중복 상장 방지하고 뭐 하니까 네. 그쪽에 가장 비협조적이었던 그룹사는 폭등했고 PBR이 이미 뭐 2배가 넘어간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상법 개정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융주주나 이런 쪽은 배당 확 늘려버리고 이러면서 주가가 4, 5만 원 했던 뭐 KB 같은 경우도 지금 한 15만 원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에다 또 재밌는 거는 뭐 테마가 붙으니까 원전 테마 붙으니까 건설주들이 막 뭐나 다 떴잖아요. 중동 개발 뭐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중동 가보지도 않은 회사들까지 다 떴잖아요, 지금. 근데 문제는 네.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거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저 PBR 영역이기 때문에 다 1배를 맞추려면 올려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은근히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날 때마다 오히려 뭐가 있는 것처럼 해서라도 주가를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놓고 본다 그러면은 시장은 어쨌든 반응은 시작한 건 맞는데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키려면 강제화 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냥 어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 월봉이에요. 네. 보이시나요? 예, 월봉이에요, 이거 지금. 이게 지금 소위 저 PBR주 군에 들어가 있었던 건설주 같기도 하고 참. 예, 종목명을 보이면은 어디라고 하면 좀 그래서 그냥 해놨는데 하나는 현대건설이에요. 근데 하여튼 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러면서 다 PBR 1배를 넘어서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쪽과 관련돼 있는 회사들이 계속 주목을 좀 해야 된다. 근데 너무 많아요. 중형사 밑은 PBR 1배가 막 수두룩해요. 그 모두를 택하시는 것보다는 그룹사거나 이제 좀 규모가 있는 회사들 가운데서 그런 쪽 회사들을 좀 소팅해 보실 필요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도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예, 이거 지금 사실은 현대차 그룹도 지금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이게 순환 출자가 돼 있잖아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을 자기네 지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져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풀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가가지고 주가 누르기 방지법 나오게 되면은 지금 현대차는 휴머노이드를 얘기하고 미래 산업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부각이 될 거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재료가 하나 또 잠재적으로 대기가 하고 있는 거네요. 이건 지배구조 어차피 개편. 해야 돼요. 지금 공정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그룹사 가운데서 지금 순환 출자 해소가 안 된 유일한 그룹사가 현대차 그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 연내 입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쪽으로 수혜가 갈 수 있을지 이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연관지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반도체에서 로봇 쪽으로 매수세를 좀 돌리고 있다고 해서 대표님께서 로봇 관련해서 매일 자료를 좀 들고 나오시는 거죠. 오늘은 로봇주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정리하셨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래도 봐야 되면 봐야 될 건 봐야겠다라는 쪽에서 요즘 또
뜨는 게 삼성전기 가지고 로봇 밸류체인에 대해서 밸류 좀 더 줘야 된다라는 쪽 얘기 나오다 보니까 또 그러네. 그래서 한번 또 일을 시켜봤더니 AI한테 두루룩 만들어주네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로봇 밸류체인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핵심적인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강조드렸던 거는 액추에이터 얘기 좀 드렸잖아요. 액추에이터가 들어가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그 아틀라스의 액추에이터는 다 현대모비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내용들로 들어간다는 쪽에서 삼성전기도 보게 되면 카메라 모듈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아직 저희가 아틀라스도 동그랗게 돼 있고 막 불 들어오고 있고 이거 무슨 저 야간 조명이야?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게 일단 센싱 역할까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만 보고 인식하고 그래 사진 찍는다?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사진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인식해서 또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 해상도나 관련된 카메라 분들도 앞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겠다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 MLCC도 로봇에서 들어가겠죠. 전기 부품이다 보니까 이것도 들어가는 FCBGA. 이거는 근데 간접 쪽이라고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판들은 이러다 보니까 기판들이 다 중요한 거죠. 여기저기 새로운 게 막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쪽이고 이제 자율 모빌리티 들어가게 되면 또 전장 카메라 이런 쪽도 있는데 이게 로보택시뿐만 아니라 저희가 AGV AMR 이게 뭐냐면은 자율 주행 로봇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율주행 로봇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 위아인가요? 거기서 그 주차할 때 보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차만 그냥 두고 삐삐 하게 되면은 그냥 얘가 와서 쓱 하고 와가지고 바퀴를 이렇게 쓱 밀어서 살짝 올린 다음에 지가 알아서 갖다가 딱 놓고 다시 쭉 와서 자 다음 고객님 들어오세요. 빨래 파킹이죠. 이걸 하기 시작하는데 그런 것들부터 물류 쪽에는 많이 쓰여요.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로봇 같지 않은데 그걸 로봇이라고 부릅니다. 그걸 이제 AMR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도 같이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직접 연결된다라고 하고 있고 LG노텍이 오늘 SK증권에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혹시 관심 있게 되면 그거 한번 잘 읽어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안 비싸요. 밸류나 그러니까 지금 기판 쪽이나 삼성전기가 하도 올라가다 보니까 밸류가 상대적으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움직이는데 여기서 이제 LG 이노텍이 잘하는 것은 거의 카메라 모듈이 강점이 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광학 솔루션 관련된 쪽들을 잘 합니다. 그래서 조금 삼성전기가 다른 게 이제 센싱 모듈이라든가 옵티컬 모듈 이쪽들이 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연계되는 쪽들이 시각과 센싱 쪽에서 강하다 그런 것 같고 기판 쪽은 다 아시는 거고 거기다 또 잘할 수 있는 게 전장 부품을 잘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와 연결돼서 나올 수 있는 것들도 연결이 이노텍의 강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게다가 또 전자 부품 쪽에서도 전원 관리 관련된 쪽들도 연결이 되는데 LG 그룹에서 로봇을 지금 세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하는 게 첫 번째가 산업용, 가정용 그리고 또 특수용인데 특수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구조라든가 방산 이쪽까지도 들어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벌써 얘기한 지가 작년부터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2027년 액추에이터 자금 투입해서 이제 우리까지 완성하겠다라고 하면서 먼저 로보티즈 시킨 거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들로 보게 되면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부각받는 거죠. 로봇 좀 없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부각받는 과정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하나는 이런 거죠. 내가 계속 어제는 또 방산에 어떻게 투입되는지를 얘기를 드렸었는데 고스트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정밀 타격 기능을 갖춘 공격형 로봇이 나오면서 지금 그 사족 보행 로봇을 이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정찰용이 아니라 일단 여기 보면은 이거 다 이제 카메라하고 다 해서 이제 약간 저격하는 거 있죠. 무기도 장착이 되어 있는 거죠. 있습니다. 여기 들어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서 갔다가 얘 만나면 깜짝이야 하는 순간은 벌써 팡 튀어나오겠죠. 그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런 흐름을 봤을 때 이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미 특수전 사령부와 도입 계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금액해봐야 100억도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는 할지 모르겠는데 시작인 거죠. 시작인 걸로 봤을 때는 그러면 LIG 디펜스도 좀 너무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이게 LIG 디펜스의 고스트 로보틱스의 관계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지금 처음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직 누적으로 여전히 적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스트 로보틱스에 대해서도 그런 관점 쪽에서 이게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는 거는 아직 인수가 3천억대였었나?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가하는 거는 5천억대 정도. 그러니까 LIG 디펜스가 시총이 이만큼 커져 있다 보니까 그게 로봇이 그 정도 가치면은 아직 이렇게 크게 뛰어나지는 않네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근데 이런 것처럼 계속 또 부각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또 밸류를 그러니까 약간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밸류가 좀 더 늘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바뀔 여지는 있다라고 보시면서 이것도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또 지능형 무기 체계까지 해서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AI까지 겹치면서 물리적 기동성까지 갖춰서 결국에는 방산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라는 쪽들은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채택하는 순간 네. 가격 아까 금액은 얼마 안 됐어도 해보니까 좋아 대량 구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분위기가 확 바뀌겠죠. 근데 이런 게 지금 로봇 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단순하게 자동차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쪽들 네,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오늘 나왔던 얘기인데 유니트리에서 세계 최초로 양산형 유인 로봇을 공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또 위원님이 그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 퍼시픽님 되게 좋아합니다. 네. 혹시 그 모델 사셨어요? 아니, 사고 싶지만 형편이 안 나가지고 못 사고 있습니다. 에이, 제가 보내드릴게요. 예. 기억하겠습니다. 이거 방송으로. 네. 그런 예, 방송으로 만들어 드리고요. 유인 로봇인 거잖아요. 사람이 네. 조정하는. 이 안에 사람이 들어갑니다. 이거 옛날에 에일리언 2 혹시 기억나세요? 아, 우리 시고니 위보 누님이 에일리언을 무찌르려고 뭘 그 화물 로봇을 딱 탑재해서 그 칭칭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게 남자라면 로봇 한번 타보는 게 꿈인데 이게 저게 진짜 현실화되는군요. 그렇게 됐네요. 예, 그게 그러니까 SF 영화 나왔던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근데 처음에 딱 보고 저게 무게 중심이 맞을까 걱정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 발이 너무 조그매요. 근데 여기 사람이 여기 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 타서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지금 뒤에가 안 나오는데 뒤에가 배터리하고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딱 중심이 잡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2.7m입니다. 커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감싸는 역할도 하는 게 들어가겠죠. 거기서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무게가 하게 되면 500kg밖에 안 되다 보니까 톤 단위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크진 않고. 근데 가격이 8억 5천이랍니다. 지금 비싸죠. 비싸네요. 네. 근데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또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또 많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될 수도 있겠다는 쪽들인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또 산업 현장에 필요하고 또 거기다가 이제 저희는 다 계산기로 두드릴 겁니다. 로봇은 앞으로. 예. 그만큼 이게 투입돼서 이것저것 해서 생산성을 가져서 이제 이게 돈이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고 감가상각 쫙 해버리고 거기다가 노동 비용 없애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도 변화가 들어올 것 같고요. 엔터테인먼트, 구조활동, 극한의 환경 이런 쪽에서 들어간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은 기계에서 타고 내리는 과정 그건 좀 그렇죠. 얘가 무릎 꿇어야 될 것 같고 예. 그 뭐죠? 아톰이었나 그 박사님이 타는 그거랑도 비슷하고 배터리 수명 문제. 그래서 아직까지는 약점은 있겠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활용성이 커지게 되면은 항상 기술의 발전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라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니트리에서 로봇을 보면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로봇이 조금 미래다. 로봇이 미래다. 로봇이 미래다. 힘 빠지네요 갑자기. 이게 다 설명드렸다가 네네. 그렇구나 그냥 자동차예요. 그냥 자동차로 보세요. 그러면요 이런 느낌이죠. 그 종목명에 로보틱스가 들어가거나 의료용이라든지 뭐 청소 로봇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쪽은 좀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차피 관심이 가장 크게 나오는 쪽들은 일단 대형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가장 먼저 그러니까 가치를 부각을 받아서 IPO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연결되면서 현대차 그룹 쪽에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아틀라스에 대해서도 이제 지난주에도 계속 강조드린 건데 네. 옵티머스랑 비교해서 산업으로 들어갔을 때는 안 떨어져요. 그리고 먼저 그리고 또 01번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훈련만 하기 시작하게 되면 바로 투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뭐 몇천 대에서 이제 몇만 대 수준 내년 가게 되면 몇만 대 수준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사람과 그리고 작업편 자동화가 되는 상황 쪽에서 그 아틀라스까지 들어가는 아주 혼합된 공간, 아주 다채로운 공간. 이거를 현대차는 무지 좋아하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사람은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노조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나이가 들면 퇴직을 하게 되고 그럼 그 빈자리를 하나씩 둘씩 채우겠다. 물론 또 세습 얘기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가게 되면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도 그 빈자리는 로봇이 채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 혹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 전 저 로봇 보면서 네. 그 옛날에 봤던 그 미래소년 코난인가요? 그거 예, 맞아. 요 그림. 그 딱 이 그림 생각이 네, 나가지고 그 이름이 뭐였죠?
죄송합니다. 예, 예. 뭐 저도 이거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제 이 양반 예, 예, 예. 그죠? 네. 예. 그 생각이 나가지고 아 이게 진짜 현실화되는구나. 이게 어렸을 때 봤던 건데 네. 그런 생각 결국은 이제 다 모든 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고 방금 뭐 대표님 그 로봇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잘 말씀하셨지만은 이거는 어쩔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 길인 것 같아요. 일단 선진국일수록 고령화, 네. 인구 감소 문제 이런 것들 그럼 산업 현장에 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지금 보면 조선 인력들 보면은 동남아에서 사람들 수급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과거의 어떤 테마성으로 해가지고 방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셨던 뭐 청소 로봇 움직이고 막 이럴 때는 로봇이라는 이름만 붙어도 다 같이 좋았을 때지만 지금은 이제 실제 그 필드에서 적용이 되고 확장이 되는 특히 AI하고 연결이 되는 쪽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같은 로봇주라고 해도 이제 차별화는 좀 심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로봇 내 큰 종목들, 큰 업종들로 가면은 현대차 그룹 주겠네요. 뭐 일단 가장 저는 준비가 잘 돼 있으니까 대표님 이제 옵티머스하고 아틀라스 네. 비교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틀라스가 더 월등해요. 산업용에서는 적어도. 그리고 드는 무게 50kg까지는 들 수 있잖아요. 그럼 네네네. 지금 원래 옵티머스 처음에 설계되고 만들어진 것 자체는 가정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쪽이 산업용으로 적용되려면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하고요, 사실은. 그래서 어차피 산업용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최강자는 아틀라스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가정용에서는 당연히 옵티머스가 먼저 들어갈 건데 결국 같이 만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도권 싸움은 나중에 가면 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서 밸류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지금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홀딩 이렇게 좀 보시는 거예요, 이사님?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저는 현대차 ETF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을 주가 좀 눌렸을 때 더 늘렸어요. 현대차 그룹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AI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사실 증시를 주도하고 있는 거는 AI 관련된 주식들이었잖아요. 자, 4월 달에 움직였던 건 전선하고 전력기기가 그렇죠.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어요. 그때 일진전기 같은 게 7만 원 하던 게 지금 14만 원까지 올라왔었으니까. 뭐 그리고 또 뭐 대한전선 이런 거 주가 보시면은 장난 아니게 올랐어요. 근데 5월 들어와 가지고 반도체 주가 급등한 하이닉스 보셨어요? 이게 뭐 보죠. 이건 개별 종목도 아니고 무슨 110만 원, 20만 원 하던 게 순식간에 지금 200만 원 와 있잖아요. 근데 결국 가가지고 AI 인프라 쪽이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칩이라고 그러면 AI의 확산을 얘기한다 그러면 디바이스 쪽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디바이스 쪽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는 자율주행 쪽하고 휴머노이드 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현대차는 또 여기에 더해가지고 UAM도 준비가 되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미래산업 전략 관련해 가지고는 여기는 빼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룹은 아니다. 그럼 이제 현대차는 예전처럼 전통적인 내연기관 쪽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게 맞겠네요. 그러니까 가중치를 낮게 두고 실적 분석이나 종목 분석을 하는 게 낫겠네요.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저기 연합에서 3월 달에도 계속 얘기했던 게 왜 빠졌냐,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시길래 그때도 말씀드렸었던 게 뭐냐면 전쟁이 나가지고 유가가 급등하니까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전히 두 가지잖아요. 레거시 자동차로만 네, 평가하는 쪽이 있고요. 근데 미래 AI의 미래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두 가지 시선이 있는데 전쟁이 빵 터지고 유가가 급등하니까 차 안 팔리겠는데 네. 주가 급락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종전 베팅 들어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부터는 현대차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4월 초 딱 그때 기억납니다. 네. 그때 제가 말씀을 저 시장은 이미 종전 베팅 들어간 것 같다. 그러면 현대차 주식 움직인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입니다라는 말씀 못 드려도 분명히 이쪽에 대한 관심 커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가게 되고 또 나중에 또 다른 뭐 큰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저는 흐름 자체를 바꾸지는 못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표님, 그 아까 그 보여주신 차트 몇 개 보다 보니까 과거에 닷컴 버블 때 있었던 현상들 한번 분석해 오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흥미가 있어가지고 한번 시청자분들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99년도와의 비교 2탄. 네. 네, 어제가 1탄이었고요. 오늘 2탄. 근데 이거는 뭐 KB증권에서 나온 자료다 보니까 볼만하겠다라는 쪽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얘기가 드린 게 중국 쪽에서 분석한 거는 99년과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이제 버블이고 버블에서 이제 급하게 빠진다라는 쪽으로 주장하지만 빠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만큼 더 갖다 빠질 거니까 네. 그건 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섹터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일단 닷컴 버블 때도 결국에는 다 이제 주도 항상 시장이 강하게 되면 주도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를 주도주라고 부르면서 그걸 얼만큼 잘 오래 갖고 있고 꺾일 때까지 잘 갖고 있고 우리 이사님도 뭐 어깨 여기 볼 때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결국에는 나중에 보게 되면 꺾여서 판다고 하더라도 미리 내가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판 것보다는 훨씬 높이 팝니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죽어도 주도주에서 죽자. 네. 주도주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나오는 게 그래서 삼성전자 현대차로 몰려가는 게 당연히 이해가 돼요. 그렇게만 될 수밖에 없고. 게다가 삼성전자 현대차가 꺾인다 그러면 시장이 되겠습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요. 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그러면 이게 꺾였는데 아유 그러면 나머지가 다 자금들이 분산돼 가지고 좀 이것도 사야지 저것도 사야지 이렇게 갈까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그냥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 거기서 이제 열렬하게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 이때도 그랬습니다. 그때도 보게 되면 주도업종 3대장이라고 그래서 IT 그리고 또 헬스케어 금융 세 개가 같이 움직이면서 쫙 하고 달렸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함께 지금 올라가는 쪽에서는 딱 이제 한 중반 정도까지는 올라왔어요. 다 같이. 그러다가 이탈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한번 조정이 살짝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또 헬스케어 금융도 탈락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검은색, 뭐 점선 이게 다 하방 그러니까 좀 묵직해지면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 쪽에서 뭐만 살아남느냐? 결국에는 테크주만 강해서 IT만 계속 올라가서 거의 고점 찍고 그래서 빠지다 보니까 근데 그거 빠질 때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수렴매가 돌긴 돌아요. 그때 보게 되면 빠졌던 것들이 살짝 올라오면서 매기가 좀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근데 이게 무너지다 보니까 다 같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 관점이 나왔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주도주가 만드는 장은 주도주에서 계속 또 붙어야 된다. 쪽에서 점점점 압축됐다가 만약에 지금도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다 그러고 반도체 쪽들 뭐 기판주들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이게 주도가 여기서 해서 이게 끌고 가는 시장의 지수와 함께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는 계속 또 약간 블랙홀이 될 수가 있겠죠.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서 가다가 나중에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벌써 이런 주식들은 조금 정체되고 거기까지 밀고 올라갔을 때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그때 와도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아직은 그 시점이 지금이냐 네. 모르겠어요. 아직 그렇기에는 숫자가 나오는 모습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관점들로 결국에는 주도주만이 살아남다가 주도 섹터도 딱 압축돼서 그것만 가다가 거기서 빠질 때 그때 이렇게 징후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는 약간 그런 징후가 나오는 것 같아서요. 약간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그게 현실화되는 과정인가라고 봤을 때는 근데 어제 오늘 나왔던 이제 단기 고점에서 조정권 나왔을 때 나오는 시장의 섹터와 변화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맞는 현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현대차 계속 주도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난번에 50만 원대 여전히 싸다라는 관점이셨던 것 같은데 지금 가격대는 혹시 어떠세요? 70만 원대요. 네. 여전히 또 올라가니까 이런 얘기 들으면 좀 그렇잖아요. 사람이 이거 바바라 같잖아요. 근데 그냥 네. 조금 또 조정 나오게 되면 없으신 분들 사세요. 네, 그거는 모비스 사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 두 번째 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미중 정상회담이 있는데 앞서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요. 잠시만요. 트럼프 대통령이 빅테크 기업 총수들을 중국에 우르르 데려가는 게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도 있었어서 이사님께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계신지 좀 여쭤볼게요. 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고만 좀 안 쳤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수혜를 보고 있는 영역을 갖다 열어주는 어떤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쪽 수장 데려가는 거는 한편 생각해 보면은 그쪽 시장을 열어주면 그 GPU를 열어준다든지 그래버리면은 우리도 수혜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엉뚱하게 그 장비라든지 반입 이런 것들을 갖다 허용을 해줘 버리게 되면 메모리 쪽 시장에서 또 중국 쪽이 급하게 좀 따라붙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DDR5 네. 아직 수율 안 나와가지고 헤매고 CXMP. 있는데 예, 그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자기들도 지금 수급을 맞추기가 힘드니까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2차 전지 쪽에서 지금 ESS 쪽 관련된 거를 전면 금지 배터리를 금지를 시켜놨는데 그쪽에다 살짝 룸을 열어준다든지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보고 있는 게 우리가 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보는 것보다는 사고만 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엔비디아 GPU를 중국이 실제로 이제 그 수입을 하게 되고 엔비디아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은 반도체도 지금 팔리는 거에 비해서 좀 더 팔린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HBM이 확실히 늘어나겠죠. 아, 근데 이제 그것만 해주면 괜찮은데 엉뚱한 걸 더 열어줄까봐 이제 아. 그게 조금 차라리 그럴 바에 그냥 사고 안 치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끝나는 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낫겠네요. 아마도 히토류 때문에라도 뭔가를 주려고 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가장 우리한테 데미지 덜 있는 쪽을 열어주는 게 우리한테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혹시 내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좀 눈여겨보고 계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PD님이 있다고 만드셨는데요. 네. 같이 가시는군요. 저 아니에요. 이거 저 아니에요. 예. 네. 그냥 들어가자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드시고 또 이렇게 또 빨리 해 이러고 하는데 차마 못 치겠습니다. 여기다가요. 네, 그냥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고요. 한국 예. 대표로.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시게 되면은 또 요거는 눈여겨 볼게요. 이거 지금 지금 이번에 동행하는 미국 기업들을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거 좋아합니다. 이게 딱 봤냐 이러면서 쇼잉. 뭐 예, 쇼잉 이거 다 시총 합치게 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조 달러래요. 20조 달러. 네. 이렇게 가니까 약간 압도적 우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바쁘신 분들이 그냥 가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엔비디아 가는 건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고, 네, 그리고 제가 눈길이 가는 것은 애플이 가고 퀄컴이 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들은 지금 디램 가격 올라간 것에 대해서 고통받는 회사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혹시나 뭔가 중국 쪽도 뭔가를 열어줘서 약간 공급이 좀 풀리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또 그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였죠. 가서 그러면 니네 뭐 CXMT나 뭐 이렇게 한번 계약을 하는 이런 쪽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약간 우리한테는 또 불리한 악재로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럴 수도 이들은 뭐 하락해도 그러니까 디램 가격들이 공급이라도 나와야 되니까 좋을 거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건 가장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그런 것도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보게 되면은 금융 쪽들이 많이 갑니다. 블랙록 그리고 또 보니까 뭐 시티그룹 뭐 골드만삭스 왜 갈까요? 이게 결국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는 개방 이 얘기를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거기다 또 저 밑에 카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농업 관련된 쪽입니다. 그러니까 대두와 함께 또 이제 중국의 육류 이런 쪽들도 판매하는 뭐 이런 쪽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거기다가 특이하게 스페이스X, 테슬라, G에로스페이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보잉 쪽들 우리 거 사가 보잉 구매해라고 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또 우주항공 쪽에서 뭔가 얘기가 나오는 게 또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딥하게는 볼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거는 별로 아무것도 안 나고요. 그냥 자 이렇게 해서 갔다 그냥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혹시나 그런 거 이제 뭐 중동 관련된 사태를 중국이 이제 개입해서 뭐 끝낸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냥 가장 좋은 것 같고 근데 그 뭔가 민감한 거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 그냥 조용히 다녀오시라 가서 그냥 마라탕 한 그릇 드시고 그냥 오셨다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 미군 함정 있잖아요. 해군 함정 건조 계획의 핵심 이 내용 이사님께서 준비해 오신 거 맞죠? 네. 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미 해군이 한국 등 동맹국 조선소에서 함정 모듈을 제작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신규 함정 건조 계획을 공개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MOU 성격이 좀 짙다고 하더라고요, 이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가에는 도움이 될 만한 이슈인 거죠. 일단 미 해군에서 직접 요구가 들어온 거니까요. 네. 여태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정치권에서만 돌았었는데 해군에서 직접 요구가 들어왔고 사실은 이거 이전에 우리가 그 미국-이란 전쟁에서 미 해군의 수준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최강의 어떤 국가라고 하는데 사실 항공모함이 전투 설비 외의 문제로 뭐 수리를 하러 빠져나가고 이러는 것도 사실은 문제고 네.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여기가 되게 노후화돼 있거든요. 이미 노후화돼 있고 이게 지금 노후화 정도가 심각한 상태인데도 중국은 지금 신형 그 전투함이 계속 건조가 돼가지고 이미 작년 기준으로 100척이 더 많아요. 여전히 뭐 지금 그 붙으면은 전력은 우위라고 하긴 하지만 이게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더 노후화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 해군 쪽에서는 해양 패권을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이건 서둘러야 되는 거고요.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듈화 시켜 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모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현지에서 조립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 가 가지고 조립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그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모듈화 시켜가지고 한국의 조선소에서 만들어서 그걸 배로 실어가가지고 현지에서 조립해가지고 미국에서 만든 배 네. 이런 개념으로 간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호위함 같은 거, 보조함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직접 그 동맹국가에서 건조하게끔 허용해 준다든지 우리나라 조선이 그 중국을 제외하면은 글로벌 어쨌든 서방권에서 1위잖아요. 근데 사실 조선 밸류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 이유가 우리는 상선 중심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특수선 중심입니다. 근데 이 특수선에서 특히 미국 쪽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고 이게 하나의 레퍼런스가 될 경우에는 확장성이 되게 크죠.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업 자체가 멀티플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동안 조선업 최근에 계속 쉬었다 가는 게 멀티플이 이제 여기서 더 못 준다, 비싸졌다라고 하는데 한 번 더 열릴 수 있는 그거겠네요. 저는 이게 되게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적이 이번에 보면 환율 효과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고가 선박 수주한 것들이 매출 인식되면서 그 효과들 때문에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는. 근데 이제 28년 기준으로 지금 PER을 얘기하는 걸 보니까 다 지금 이제 또 20배 미만으로 떨어져 있어요. 제일 비싼 게 지금 현대중공업이 한 19배 정도고 나머지는 15배 내외까지 떨어져 있더라고요. 저기 조선사 기준으로. 네. 물론 저 한국조선해양은 지금도 10배 미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많이 쉬었잖아요. 뭐 우선은. 네, 맞죠. 그리고 그 호르무즈 해협이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확 열릴 것 같지는 않잖아요. 어쨌든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LNG 수입선 자체가 지금도 바꾸고 있긴 하지만 미국 쪽으로 바꾸게 되면은 거리가 3배가 늘어나거든요. 그럼 캐리어선 자체가 그만큼 더 많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조선주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주가 왜 저래? 근데 반도체 빼고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수급이 지금 가만히 보시면 장이 조정받으면 같이 빠지잖아요. 그럼 빠졌을 때 반도체 빠졌으니까 이거 팔아서 일로 넘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오늘도 사실 바이오 주식이 아침에 셌잖아요, 종들. 세게 붙었거든요. 알테오젠 그 특허에서 이제 특허 무효시켰다는 거 확인되고 뭐 이러면서 세게 붙었는데 갑자기 반도체 올라오니까 이쪽 거 싹 정리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너무 보이잖아요. 제가 여의도에서 지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바이오 팔아서 넘어가는 분위기라고 했는데 오늘도 이제 끝까지 버티던 사람들이 넘어가는 모습들이 좀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반도체로 계속 쏠림 현상 나오는 게 일단 주가는 올라가서 뭐 반도체 주주분들은 좋으시겠지만 이렇게 계속 쏠림 현상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부작용 반대급부 현상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쏠림 장세에서? 그러니까 저는 일단 가진 주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하고 팔자. 그리고 저는 오늘 사실 살짝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시가총액이 붙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래요? 이제 한 200조 차이 나나요? 네. 붙었거든요. 원래는 저희가 보통 이 둘이 얼마나 났었죠? 대략 한 500조 이상 났었나? 훨씬 더 나지 않았어요. 그 거의 2배 차이 났었죠. 네, 2배 차이 났었는데 이제 붙었어요 지금. 야, 근데 거꾸로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노조 파업 이슈 때문에 지금 못 가는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전자가 또 싸 보이더라고요. 거꾸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렇다고 막 추격 매수하시라 이런 게 아니라 저는 AI 사이클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거다. 그 닷컴 아까 비교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궤도대로 똑같이 갈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AI 사이클은 2단계로 보거든요. 네. 처음에 인프라 구축 단계, 그 다음에 디바이스 확장 단계. 그게 다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어쨌든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보시는 게 맞고 조금 부담스러워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물려서라도 일부는 잡아놓고 시작을 하는 게 맞다. 나중에 손절매를 하더라도 네. 그걸 빼놓고는 얘기 안 될 것 같고 대신에 소외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살짝 지금 후회는 돼요. 오기 부렸다가 지금 50% 수익 난 거 지금 마이너스 됐는데 근데 이제 저는 여태까지 바이오 투자하면서 또 그렇게 또 편안하게 수익이 크게 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대해서 오늘도 어저께인가 리포트 나온 것 또 한 번 더 검토해 보면서 생각 정리를 해봤는데 나중엔 그게 더 크게 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그 주식들 좀 뭐라 그러죠? 상승 기울기라든지 좀 차트가 무너지는 것들 아니면 좀 이탈하는 것 그림 나오는 것 중심으로 저는 현금을 좀 늘렸어요 최근에. 대신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전자닉스, 현대차그룹은 그대로 유지라. 예, 네,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루하루 변동성이 너무 커서 사실 마음을 다잡고 투자하기가 만만치 않은데요. 대표님께서 조언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뭐 지금은 딱 눈 감고 빠진다. 들어와. 네, 이게 일단 아직까지 먹히는 장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했다가 아직까지는. 물려도 네. 또 그냥 더 사. 예. 돈 어디 있어?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조정 나온다 그래서 갑자기 막 어제 보니까 저희 9천 몇백 분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장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더라고요. 근데 포인트로 보지 마세요. 어차피 지금 7천대니까 예전에 2%만 움직여도 뭐 150포인트, 200포인트 금방 확 하고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어머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이럴 때마다 예, 마음의 평온을 보시면서 네. 그다음에 현금 있네? 사자 뭐까지 거.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